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탐정처럼 일할 수 없고 탐정이란 명칭을 쓰는 것 자체도 안 됩니다. 전현직 경찰관들이 아직은 불법인 사설 탐정 제도의 합법화를 추진합니다. 탐정이시면 저랑 같이 경찰서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변호사인데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시면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 비용신이. 안녕하십니까, 당정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신용정보법에서 탐정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누가 사용을 하면 안 되고 누가 사용을 하면 되는지 그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신용정보법 제11조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인 신용정보, 신용평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신용정보회사들은 신용정보법 제40조 5항에 있는 정보원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탐정명칭 사용 말고 탐정업이 불법이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용정보법 제40조 4호에 있는 내용인데, 특정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특정인의 주소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허가받은 채권 출신 회사가 아니라면 특정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특정인의 주소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국민들의 특정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주소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OECD 가입된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탐정 직업이 불법이고 탐정 명칭 사용도 불법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을 온라인에서 남발을 했었고, 미디어에서 발언을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겁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OECD 35개 국가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는 없어요. OECD 국가 중 탐정이 없는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탐정. 우리나라에는 직업으로 탐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설 탐정 활동을 하게 되면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법 심부름센터들이 자신들이 탐정이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하면서 특정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특정인의 주소를 알아내는 그런 불법 행위를 해오면서 적발이 되고 처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업자들이 탐정이구나, 이렇게 오인하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탐정이라는 직업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언제 허용을 하였느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노태우 정권 때 한국 정부인 경제기획원에서 탐정조사 서비스업 코드를 등록을 하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국세청에 세무서에 발급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때가 1989년도, 1990년대 그때부터 이제 탐정조사 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1994년도에 판례에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한국 정부가 탐정조사 서비스업을 허용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한다, 그리고 탐정조사 서비스업이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탐정조사 서비스업을 이제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허용한 거는 35년이 넘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오래전에 학술지 논문에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탐정이라는 직업은 단 한 번도 불법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2020년부터 탐정 직업이 합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는 잘못된 정보고요. 이런 정보들은 민간 탐정 자격증을 이제 발휘하고 있는 그런 단체나 거기서 탐정 자격증을 땄던 그런 사람들이 가짜로 가짜 정보들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오염된 정보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아예 증거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불법 증거 너는 아예 받지 않겠다, 입구 컷 해버리겠다, 받아봤자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아예 보지도 않겠다. TV에서도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 불법이라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통해서 외도 증거를 수집했을 때 그거를 쓸 수 없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사랑 민사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증거를 채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법관의 자유거든요. 그건 민사에서나 가사에서나 마찬가지고, 형사는 아예 별도예요. 형사는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그거랑 별개로 가사나 민사에서는 쓸 수가 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재판에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불법으로 수집을 했든 합법으로 수집했든 증거의 증명력을 배제하고 재판에서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간혹 법률 서비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불법으로 수집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형사는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동국대학교에서 탐정 석사를 하면서 탐정조사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때문에 증거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즉 한마디로 불법 증거 너는 아예 받지 않겠다. 입구 컷 해버리겠다. 받아봤자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아예 보지도 않겠다. 잘못된 정보들을 남발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탐정조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탐정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제가 하는 말들을 잘 참고하시고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기관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영장 없이 진술을 받거나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증거를 수집하지 마라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법률이거든요. 통신비밀보호법 4조를 제외한 모든 증거 자료에 대해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모든 증거 자료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가 있고 민사소송법에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이 있고 민사소송에는 수사기관이 없이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경찰과 검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형사소송법에는 경찰과 검찰이 있기 때문에 이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증거를 수집하지 말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그런 법률인 겁니다. 가사랑 민사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증거를 채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법관의 자유거든요. 그건 민사에서나 가사에서나 마찬가지고 형사는 아예 별도예요. 민사소송법 제202조에도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고 법관의 재량껏 이렇게 판결을 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법 308조에도 법관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법관의 자유에 의해서 재량껏 판결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자신이 탐정이라고 홍보를 하고 소개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불륜 뒷조사를 한다고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법과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서 탐정조사 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탐정의 활동과 행위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이 법과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서 탐정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정조사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 스승을 제대로 만나고 멘토를 정확하게 찾아서 멘토에게 탐정 직업에 대한 학술적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접근을 해야지 불법적인 탐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